제 자료 준비가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가상자산 산업의 감독기구와 투자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앞선 두 석학들의 말씀을 100분 공감하고요. 이분 두 분께서는 이제 진흥을 위해서 현 정부의 부정적인 또 규제적인 막는 규제적인 입장을 타개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그 취지는 100분 공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이 블록체인 진흥에 공감하는 분들이라서 여기 계신 분들이 듣기보다는 좀 국회에 계시거나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감독기구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실제 규제 당국자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듣고 계신 분들이 주요한 인플루언서들에게 잘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것은 특근법에 있죠. 특근법에 매도, 매수, 교환, 보관, 관리, 이전, 그의 중개 이런 게 특근법에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면은 특근법에 걸려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신고가 너무 어렵고 특히 원화 거래가 있으려면 은행에 실명 확인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고팍스까지 이제 겨우 5개 받았습니다. 수백 개 이상 있었는데 지금 다 사라지거나 아니면 코인 거래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사실 거의 면허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방송 주파수를 면허를 하거나 또는 인터넷 면세점을 몇 가지만 내주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 이 가상자산 산업을 신고라는 이름의 면허 제도를 도입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법에 가상자산 사업도 있거든요. 채굴이라든지 발행이라든지 운용이라든지 결제 이런 것들이 미지수입니다. 여기는 규제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제 법률가들한테도 물어보는데 참 어렵습니다. 정부는 2017년 9월 4일에 지금 보시는 보도자료로 밑에 화면에 보이십니다만 가상통화는 화폐통화나 금융통화 상품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이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즉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상품이 아니에요. 이건 정부가 스스로 선언한 문헌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관련 법령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처벌하겠다, ICO를 금지하겠다 하는 많은 말씀을 그 당시 2017년 소위 1차 비트코인 가격 폭등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입법이 안 된 게 대부분이고요. 실명 계좌 사용 의무화는 특근법으로 시행되는 거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금 구간은 이제 원래는 올해 1월 1일로 하겠다고 했다가 내년으로 연기했죠. 그래서 ICO를 금지한 것도 아니고 유산투신행위로 처벌하는 것도 아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 말씀은 좀 전에 이제 가상자산의 본질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건 정부가 스스로 인정했으니까 그럼 비금융상품이지 않습니까? 규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규제, 즉 가상자산 관련한 소비자 보호제도가 없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있다면 그 규제를 갖고 있는 부서들이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비금융상품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는 완벽할 정도로 많습니다. 화면에 적어놨지만 전상법이라고 하는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방문판매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유사수신법, 형법 등등 우리는 완벽한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사고 또는 렌탈을 이용하고 헬스클럽에 가서 PT를 받을 때 전부 보호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비자 보호 규제를 지난 몇십 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 체계가 작동만 된다면 소비자 보호는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언론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다 라는 신문 보도 보셨죠? 우리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발견하면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에요. 이런 게 있었어? 있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그걸 신문에 헤드라인으로 또 규제 사각지대가 있다. 그럼 그걸 또 메꾸죠. 금방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규제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국회에서 열심히 입법 활동을 해주시고 정부도 행정 입법을 해오셨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보호를 잘 받고 계시죠. 온라인 쇼핑할 때 30일 동안 묻지도 않고 그냥 구매를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사시잖아요.
신용카드 샀다가도 그냥 취소 가능하고, 금융상품도 그동안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으로 소비자 보호를 해오다가 작년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만들어서 보험이나 뭐 하나 가입하려고 하면 귀찮을 정도로 뭘 설명을 많이 하고, 그걸 잘못하게 되면 엄청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돼서 만약에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으로 인정되는, 즉 증권형 자산 같은 게 나온다 할지라도 이젠 거의 완벽합니다. 그러면 소비자 보호 규제가 이렇게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그렇게 정부 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죠? 국민에게 피해가 갈까봐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잘 될까봐는 아니잖아요. 그럴 리는 없겠죠. 국민에게 피해가 갈까봐, 청년들이 이 도박에 중독되고 그래서 폐가 망신할까봐 보호해 온 거라고 정부 당국자들이 작년에 국회에 나와서 말씀도 하셨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가상자산의 여러 가지 거래 유형, 행위 유형들을 환원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자산, 우리 법적인 용어로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들로 다시 파악할 수 있고, 특히 법의 가상자산 사업은 원시 취득, 그런 디지털 자산의 원시 취득 또는 신규 발행하거나 자산을 운용하거나 또는 지급수단으로 되는 그런 형태들이기 때문에 이 속성에 맞게 주무부처들이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소비자 보호법들을 주무하는 관장 부처들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방통위, 과기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나 법무부, 경찰,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기 일을 하고 계신 부서들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이들 부처들이 이 가상자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했다는 목격담은 없죠. 전면 소비자 보호 규제가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의 정부가 존재한 이래, 즉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창건하신 이래로 국민을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하지 않은 시기가 있었나 싶어요. 지난 4년이 그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부작용이 생겼죠. 그 부작용을 잡겠다고 특근법을 도입한 거잖아요. 강력한 면허 제도로 만들었잖아요. 뭐가 좀 잘못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변동성이 높았냐? 소비자 보호 규제가 잘 안 되니까 거의 묻지마, 깜깜이. 그래서 심야에 좀 마이너한 작은 거래소에 들어가 보시면 이 가격 지수가 막 춤을 추는, 너를 뛰는 현상을 막 보고 계시나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정상인들이 그 새벽에 들어가서 그렇게 투기성 거래를 할 리는 없고 즐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런 걸 잘 알고 또 들어가신 분들, 정상인들이 거기 들어갔다는 피해를 크게 보는 거죠. 오르는 줄 알고 샀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굉장히 폭락해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도 그런 것들은 충분히 주무부처들의 기존 권한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상 말씀드리는 것은 좀 길게 말씀을 이제 간단히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만, 앞으로 가상자산을 관해서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만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위원회가 집행 기능을 다 할 수 없어요. 아까 김영진 교수님의 발표 내용에도 이미 기존에 있는 정부 부처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의견을 모아서 각각 자신들이 원래 해야 할 일을 잘 하자, 정책을 친화적으로 만들고 무조건 반대라기보다는 합리적인 규제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착시 현상을 가지고 있고, 특히 대선 후보들이 디지털 자산청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옳지 않은 방향이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디지털 자산청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신할 겁니까? 경찰청, 법무부를 대신할 겁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행정기구 행정조직법에 의해서 청이라는 것은 독자적인 업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상자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인데, 그 소비자 보호는 이미 기존의 부처들이 잘 해왔고 또 이 가상자산을 받아들인다면 잘 해야 될 업무라는 것이죠. 이런 본질과 그동안 정부 부처들이 잘 몰라서 못했던 부분을 일깨워주고 그걸 잘하게 만든 후, 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상자산의 속성에 비춰서 그런 부분만 보완적인 규제를 만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만약 이제 ICO를 지금은 이제
법이 없이 반대하는 입장이던 정부가 그에 관한 허용 입장으로 돌아갈 때 이제 국내에서 안심하고 하시라. 다만 이런 걸 지켜라 하는 절차적인 규제가 필요하잖아요. 소비자를 보호를 위해서. 즉 주식을 공모할 때 또는 사채를 공모 발행할 때 필요한 증권 발행 절차에 관한 규제들, 이런 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금융위가 설계할지 등에 관한 이런 소비자 보호 규제를 만들면 되는데,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그 중소기업 혁신법에서 ICO 절차를 법으로 도입해서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선례 등이 이미 해외 각국에 있어요. 이런 부분만 잘 참고해서 도입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많은 소비자 보호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해서 새로운 정부기구를 만드는 것은 잘못하면 앞으로 또 그런 정부 부처 간의 옥상옥 그리고 권한 갈등, 이것이 정립될 때까지의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